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 미국 반도체주가 크게 휘청거렸지만 국내 반도체주는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숨 고르는 사이에 자동차 섹터가 날아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신고가를 다시 터치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고른 상승세로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반기 방향성 모색 구간에서 차기 주도주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실적 신작 모멘텀 몰려온 자동차 부품 게임주 레벨업입니다. 완성차 질주에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하반기 신작 기대감의 게임주가 주목받은 하루였는데요.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올해 자동차 산업 수출액이 98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며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실적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신작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작 흥행이 빠르게 반영되면 올해 상저하고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동차 수출 흥행이 이어지면서 부품 업체에 대한 실적 눈높이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달러와 강세에 따른 이익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전체적인 실적 상승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달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도 한 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환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토파분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에 단기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주가 변동엔 이제 기업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말, 2019년 초 그리고 2022년에는 오히려 자동차주가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 그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고착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단기적이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이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원화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발맞춰서 2022년부터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주가 이뤘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한미 금리 차라고 하는 것이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서 11개월째 이어지는 중이거든요. 따라서 이로써 높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 자체는 꽤 길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하반기의 환율 변동성 자체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칠 영향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변화폭이 좀 커서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환율 효과라고 하는 것을 자동차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2022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2022년 그 폭이 굉장히 컸던 그때만 대략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지만은 작년부터는 사실 또 굉장히 미미해졌거든요. 따라서 이 환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부르기 쉽게 또 내러티브를 갖다 붙이기 쉬운 요소는 맞지만은 사실상 이제 자동차주의 실적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업의 자체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호황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더 큰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환율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만큼 환율보다는 좀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더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현대차가 오늘 다시 신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현대모비스, HL만도 그리고 화신 등 현대차 그룹 계열 부품사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 계열 부품사들의 좀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까요? 예, 여전히 높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글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련 부품사들을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가 인도차 시장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꼽혔는데요.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과 함께 성장할 기업이 바로 이 현대차와 기아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차 시장 자체가 세계 5위가 되고요. 현대차는 이미 인도 내에서 매출 기준으로 마루티, 스즈키를 이어서 둘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지난 17일 이 현대차가 인도증권 시장에서 기업 공개 관련해서 예비 서류를 이미 IPO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 서류를 제출했고요.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인도의 새로운 공장들을 또 설립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인도를 기지로 삼아서 생산된 차들이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그러니까 중국의 원래 탈중국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가 자동차 형태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미중 간의 갈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주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차가 창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부품을 납품할 부품사들 HL만도라든지 화신도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이 부품주들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뭐 미국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미 10%를 넘고 있게 되고 뭐 투싼 산타페와 같은 수익성 높은 SUV 차량들이 이미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수혜를 받고 있는 부품주들도 같이 좀 잘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품업체, 특히 HL만도 그리고 화신을 관심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 하면 완성차와 함께 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 대비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가격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상승 룸이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실 거예요. 뭐 어차피 이 완성차라고 하는 두 곳을 중심으로 여러 부품사들이 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속되는 구조다 보니까 저밸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이 됐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부 가치가 됐든지 간에 저밸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어차피 껴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하반기 부품주 이슈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선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바라볼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반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글로벌 정책 환경이라든지 이슈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될 환경이거든요. 따라서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전동화 차량 판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품주 선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잘 팔릴 부품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HL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 HL만도가 이런 이제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타이어 기업들도 어떤 차들이 팔리든지 간에 잘 팔릴 거기 때문에 타이어 기업들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타이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의 이슈들이 분명히 껴있기 때문에 타이어보다는 HL만도와 같이 자체적으로 좀 잘 되는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정책의 변동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부품주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작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하반기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모험의 탑이 정식 출시가 되고요. NC소프트는 오는 27일 콘솔 도전작이죠. 배틀크러쉬가 베일을 벗게 됩니다. 이 신작 모멘텀이 하반기 게임주의 확실한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확실한 트리거를 당겨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점 자체는 상반기에 확인을 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은데요. 상반기는 실적을 기준으로 사실상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는 작년 말부터 사실상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 3월부터 등장한 신작들 대표적으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라든지 나 혼자만 레벨업 등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높은 매출이라든지 일일 사용자 수를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게임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1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실적 서프라이즈를 찍었는데 이는 뭐 작년에 있었던 마켓
마케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용 구조들을 좀 효율화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저점을 확인했는데 이 신작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트리거를 당겨줄까는 약간 미지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여러 게임들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가볍게 하기 쉬운 게임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의 순위 자체도 이 버서커 뭐 키우기와 같은 이제 중국 조이나이스 게임이 만든 게임인데요. 이런 좀 가벼운 게임들, 퍼즐 게임들, 뭐 이런 게임들을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들도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쉬운 게임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무거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MMORPG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조금 접근을 좀 싫어한다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리거를 당겨줄지는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신작 모멘텀으로 상저하고의 실적을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PB님께서는 실적 기준으로 뭐 저점 확인은 가능하지만 얼마나 강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NC소프트가 콘솔 도전작 공개를 앞두고 모처럼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콘솔 신작 외에도 하반기 연이은 신작 공개로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인데요. 장기 소외 흐름을 딛고 좀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MMORPG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MMORPG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겁게 느낀다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라인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노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이어졌고요. 리니지 M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됐지만은 리니지 2M과 W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0에서 30%가량 또 감소했습니다. 2분기에 뭐 게임 매출 감소도 있게 되고요.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까지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업 적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키워가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신작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살아 있거든요. 따라서 뭐 배틀크러시 출시라든지 호연, 길워드 2 확장팩, 뭐 불소 2, 중국 등등등 대표적인 신작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신작의 시도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지금 당장 실적에 반영된 이런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도 조금 크게 바라보지 않고요. 체질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제 유튜브 이제 지식백과 같은 데서 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 체질 개선 작업에 있어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주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개선 작업들이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이게 MMORPG가 각을 잡고 좀 해야 하는 게임이죠.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기대하긴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좋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작 이슈와 함께 시프트업 상장 이슈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이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시총 3조 원을 훌쩍 넘는 가치로 시장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상장, 게임업계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하반기 주가를 좀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까요? 레벨업이라고 하셨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트업의 자체만의 상승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국내 서브컬처 리더로서 IPO 이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뭐 니케라든지 최근에 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들 호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따라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흥행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흥행 수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기대감을 좀 많이 머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실적 성장세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이슈로 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스텔라 블레이드의 뭐 자체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 모두가 다 하는 이슈잖아요. 따라서 이제 상장 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때 트레이딩 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 구조적인 온기로 퍼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섹터의 레벨업보다는 좀 자체적인 슈팅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게임주 내에서 강석훈 PB의 탑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안도 좀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를 가져오셨는데요. 각자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HM안도는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거의 다이긴 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 외교적 이슈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를 사실상 거의 지배할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슈와 관련 없이 계속 돈 벌 기업이라고
부품이라고 한다면은 HL 만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국 솔루션 업체에 대한 수주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탈중국 수혜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적인 수혜들도 분명히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스티어링 쪽 수주를 확보했지만은 스티어링 쪽뿐만 아니라 이 브레이킹이라든지 서스펜션 쪽 수주도 앞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중국 쪽 수혜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미 쪽 수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기업이 HL 만두다. 자동차 부품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게임주에 있어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펄어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전환이 예상되지만은 이 컨센에 있어서는 상회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이슈가 작년부터 이어졌잖아요. 근데 올해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실현화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붉은 사막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자동차 부품과 게임주를 주제로 강석훈 PB의 원픽, HL 만두와 펄어비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실적과 신작 모멘텀을 중심으로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여성분 소정님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2억 원이고요. 국내 주식 80%, 그리고 현금은 20% 비중이네요.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NF,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 디스플레이, 셀트리온 제약, 루닛 이렇게 총 8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정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임주아 와운의 파트너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소정님의 포트를 보면 일부 종목들의 손실률이 커서 좀 아쉽지만 섹터별로 대표 종목들 잘 골라서 담으신 것 같은데요.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먼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임주아 파트너께서는 90점, 김성준 이사님께서는 50점으로 두 분의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어떤 점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매수한 종목들 중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때 30% 이상, 50%도 넘는 수익을 기록했었던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익이 좋았던 것이 현재 마이너스 3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장기 투자도 분명히 좋습니다. 장기 투자도 좋은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시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치 최근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같은 종목을 현재 수준에서 장기 투자로 매수를 했다라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 업종군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장기 투자보다도 다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 전력이 필요한 업종인데 그렇다면은 너무 좀 뜨거울 때 조금 샀던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게 잘 샀는데 가장 문제는 그 수익이 났던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었는데 과연 글쎄요 목표를 얼마를 가져가고 지금 매수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응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300% 넘는 수익인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랬으면은 고소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렇지 못한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좀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좀 그려야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선택은 좋았지만 좀 잘 팔았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매도 시점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임주아 파트너님은 90점으로 좀 A 성적표를 주셨는데 오늘 좀 첫 출연이신 만큼 좀 잘 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분이 60대가 아니라 50대이시니까 다음 그 산업 사이클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좀 일찍 사서 좀 손실 권역에 있는, 그러니까 연간 트레이딩의 어떤 회전에 있어야 될 자리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손실 권역이신 건데 그래도 손절을 안 하고 잘 가지고 가신 거가 되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이 만약에 저희 엄마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엄마면 이 정도면 매일 단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큰 종목 끌고 가는 거니까 뭐 손실권인 거는 뭐 비중상 추매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추매를 잘 하면 괜찮을 수 있는 업황 전환하는 시기에 잘 맞춰서 트레이딩하면 좋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장투 개념에서는 훌륭한 종목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정적 포트폴리오고, 사실 그냥 여기 내용 보시면은 주변에서 누가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로 시작한 것 치고는 네임드, 이름이 좀 유명한 종목으로 주로 고르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만 좀 경기 사이클만 잘 맞춰주면은 괜찮을 것들이,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한 15% 정도 남아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엄마도 사실 이재용 보고 싶어서 이제 8만 원대 안 팔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고 하는 그런 그냥 대표적인 국민 종목이니까 당연히 저 포트는 지금 좀 늦게 들어가신 것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이신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는 이제 익절이 좀 필요하고, 루닉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이제 일정을 잘 체크를 못 하셔서 생겨난 일인데 기다리시면 될 수 있는 시점이 정확히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달 정도 환경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이 나갔었던 건데 무거워서 못 갔던 종목입니다만은 수익이 그래도 잘 나신 거 보면은 무조건 좀 일찍 잘 저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사이클이 조금 저희가 금리 인상 시점이랑 인하 시점 요게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그 부분에서 산업별에서 조금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는 게 있어서 떨어진 것이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리를 잘 하시면 순환해서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 이동하시면서 손실 난 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 딱 6개월 트레이딩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90점이라고 드렸습니다. 네, 향후 6개월간 트레이딩이 중요할 것 같다. 섹터별 대표주 중심 편입한 게 참 잘 된 것 같다라면서 우리 임주아 파트너 오늘 첫 출연 아주 시원하게 90점을 쏘셨습니다. 자, 이 소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4년 차신데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연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동창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엑스트라 머니로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동창 모임 가가지고 주식 시작하는 분들 꽤 많아요. 자, 처음에는 친구들이 알려주는 종목을 투자했는데 똑같은 종목을 사도 매매 타이밍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남이 알려주는 종목은 내가 잘 모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공부를 하면서 2년 차부터는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자, 직접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수익이 나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고 손절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내년 봄에 이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자산을 최소 이제 절반을 정리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 어떻게 하면 자산을 지키면서 불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 자신을 이 자산 지키면서 불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준 이사. 이제 3거래일하면은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리밸런싱이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곳에 좀 중점을 두고 리밸런싱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 뭐 내년 봄에 일단 자산의 한 절반 가량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박해서 이제 현금화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늦어도 이제 내년 초 정도서부터는 서서히 좀 현금화를 해 나가는 전략을 먼저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별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데, 하반기에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혹은 뭐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스케줄이 좀 있는가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좀 없다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매도할 대상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 한 두세 번 정도의 매매 기회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하셨던 방식이 많이 좀 부각이 돼서 올라갔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주로 이제 매수를 좀 하셨던 그런 스타일이신데 쭉 보니까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빠른 매매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성향의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막 그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많이 좀 정체해 있는데 뭐 이렇게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 쪽으로 해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바닥에서 그래서 한번 사보는 전략들도 한번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 때문에 좀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좀 정체되어 있지만 실적 전망이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하반기에 리밸런싱을 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소장님이 의뢰하신 궁금증을 풀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물음표의 주인공 바로 삼성 SDI입니다. 1년 8개월 보유 중으로 현재 30%가 넘는 손실을 기록 중인데요. 손실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한숨 섞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삼성 중공업입니다.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도 될지 물어보셨고요. 1년 5개월을 기다린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궁금증도 주셨습니다. 드디어 본전이 왔다며 너무 기뻐하셨는데 일단 목표가에 대한 질문 주셨고 또 셀트리온 제약과 루닛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의뢰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첫 번째 질문, 삼성 SDI입니다. 손절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손실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임주아 파트너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관이 도대체 2차 전지를 어떤 타이밍에 사는가를 보시면은 그 리튬 가격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 그러니까는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공급자가 가격이 일정해질 때인데 그 일정한 상태가 비쌀 때 일정하든 쌀 때 일정하든 상관없이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매수 버튼을 누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 이슈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정리되는 수순을 지금 돌아오는 2분기에 마무리가 됐고 3분기부터 그 스프레드 축소 구간이 이제 향후 3년간, 2년간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재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가 지금 그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차가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차는 그냥 길에 다니는 자율주행 차 내가 탔는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은 자율주행 차가 다니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자율주행 차가 혼자 나가서 로보택시가 돼가지고 만약에 택시 비용을 돈을 벌어온다 그럼 하루에 12만 원을 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평균 일반 직장이 아니라 외국계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녀도 월급 140만 원대이기 때문에 12만 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20만 원이므로 20일만 더 돌리면 제 월급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자율주행으로 세팅을 하려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 그다음에 신차로 뽑아서 1,600만 원 보태서 자율주행을 바꾸는 거. 근데 이 재료가 8월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이제 그 지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테슬라나 이제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차 4개가 동시 출시되고 있는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도 팔고 있어요. 출시되고 있는 이들의 삼성 SDI의 판매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까? 단가가 맞지 않아서 이런 건데 사실 그 자율주행에 대한 항목은 돈을 더 내고 쓰는 거고 자율주행을 하다가 중간에 택시가 못 돌아오고 끊기면 안 되니까 배터리 사양이 굉장히 좋은 걸 원하고 중국에서 원하는 그걸 구매하는 젊은 층들이 외제를 원합니다. 외제 제품들이 뭐 엔비디아가 들어있는인데 그거에 대한 재료가 8월에 있으므로 아마도 그냥 기술적으로 8월에 슈팅, 그러니까 공매도청 청산과 슈팅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차 잔고가 이제 한 14%, 20% 늘었다가 갑자기 줄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투 개념에서는 사실 삼성 SDI가 마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전에 문제 있었을 때 사서 3년 보유했더니 80만 원대 갔다 같은 느낌처럼 저점 매수가 되는 구역임은 분명하나 내년 2월까지 꼭 매도를 한다라는 전제를 두면은 재료는 8월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 들어가는 게 7, 8, 9월이고 8월 중간에 3분기 중심에서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테슬라 차가 중국에서 뭐 얼마나 팔릴 것 같은데인데 지금 20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역에 있는 그 판매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테슬라 공장 주변에 젊은 층이 사는 도시. 우리로 치면 약간 동탄 같은 느낌인데 젊은 층이 살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받는 월급이 외국계 회사니까
받는 급여가 평균 받는 것보다 높고 그들이 옆에 집을 사고 거기에 자율주행도에서 택시를 돌리고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그냥 이 도시 발전 사업의 일환의 테슬라 자율주행이 있는 것이므로 SDI는 8월 달 재료의 반등, 그 슈팅 이런 거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가 이제 탈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도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통 이 종목이 한 장중 개장에서 한 30만 주가 넘어가면 따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관 전부 따라붙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신 다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잘 참고하시면은 3분기에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리튬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그 시점 3분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또 8월쯤에는 공매도 청산 기대감이 있는 만큼 그 시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정님이 두 번째 질문, 현재 삼성중공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5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컨테이너선 발주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50%의 수익이 난 만큼 이걸 챙겨야 할지 아니면은 좀 랠리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예, 사실 제가 오늘 원어원 종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네. 사연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바꿨는데요. 그 얘기는 네. 뭐 일단 괜찮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좀 드리고요. 조선업종은 일단 뭐 이제 반등, 상승 사이클이 워낙에 굵은 산업이기도 한데 일단 아직은 초기 구간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장점이고 그렇다 보니 장세가 다소 좀 혼란스러울 때 대안업종으로 좀 부각될 만한 그런 소지의 종목 업종군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삼성중공업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셨던 이 친환경 부분들, 특히 LNG선 또 FLNG와 같은 이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해양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과거에 이제 LNG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의 본계약이 이제 한 다음 달 정도에 체결이 지금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해양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캐나다의 2기가 올 하반기부터 건조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모잠비크 쪽에서 FLNG 1기 정도의 추가 수주도 올 하반기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최근에 고점이 1,300원이었는데 일단 그 선을 돌파할지 여부를 일단 첫 번째 좀 주목을 해 보시면서 그래도 항상 보면 수익이 낮다가 잘 못 파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대략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선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궁금증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님의 궁금증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1년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매수가 근처까지 이제 와서 큰 마음에 얹혀져 있는 돌을 치운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오랜 손실 종목들은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면 바로 팔기 바빴는데 또 주위 사람들이 그때 시작이니까 팔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전환하면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오를 때까지 좀 더 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주아 파트너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오늘 11,690원이고요. 소정님 매수가가 12,200원 정도인데 어떻게 할까요? 매수가가 좀 복구되면 팔지 계속 좀 기다려 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 15% 정도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왜 내려갔냐랑 왜 올라가냐 두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차가 중국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아디의 자율주행차고 하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인데 비아디의 자율주행차는 600만 원만 내면 자율주행을 쓸 수 있고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 대신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 택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도시에서 택시는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자율로 주행해서 물류를 실을 거면 중국산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고 왜냐면 고속도로 차선을 바꾸면서 이제 멀리 가야 하니까. 근데 도시에서 택시비를 벌려면 테슬라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비아디가 좋은 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중앙 두뇌 처리 장치라고 해가지고 각각 라이다 센서에서 온 거를 가운데에다가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춘과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끼는 바람에 LG 디스플레이 적자가 다 중국에서 안 팔리는 것 때문 아니냐. 이게 지금 실적 저하의 근원 배경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링링하오라고 이제 00년생 친구들은
외제를 좋아해요. 안에도 외제, 내장도 외제. 엔비디아를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가는 걸 막게 했지만 차에 들어가는 거는 막아도 못 막았던 게 먼저 돈을 많이 주고 사갔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들어있는 각각의 두 개의 중국 브랜드와 테슬라 브랜드 이 두 개 중에 테슬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은 이용비는 2배로 처음에 내지만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는 매출이 좀 괜찮지 않을까? 8월에 차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테슬라 차를 구매한 170만 대 차량에서는 돈을 조금 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되지만 돈을 벌러 로보택시를 할 수는 없고, 돈을 버는 로보택시를 사는 그 8월의 매출을 기대하고 가는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올라가는 수급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세가 좀 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 15% 정도는 여기서 딱 오늘 종가에서 볼만하다. 거기서 트레이딩 부분 익절을 시작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정리를 해주셨고, 자, 소정님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함께 3년 동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다행히 이제 중간에 수익이 나셔서 다행입니다. 절반은 팔고 남은 물량을 보유하다가 지금 이렇게 손실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셀트리온과 함께 이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보니까 다소 좀 무거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김성진 이사. 자, 셀트리온 제약 혹시 이 반등의 포인트, 트리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합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또 국내 사업을 이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주가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적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지금 시가총액은 3조 7천억 대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361억이었고 올 1분기가 37억이었어요. 이것이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도 현재 셀트리온이라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붙어 있어서 현재 좀 실적 대비 주가는 사실 싼 편이 아니에요. 비쌉니다. 비싼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합병 이슈가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죠. 워낙에 좀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또 셀트리온 회장 역시도 올 연내에는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 상황이죠. 뭐 연초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인 합상 시총은 42조 대입니다. 상당히 좀 크죠. 이익은 사실 7천억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합병을 하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시총 대비 실적이 다소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합병 이슈로 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는 분명히 됩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합병 이슈로 부각될 때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이 두 가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좀 그룹 전반적으로 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만큼 좀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올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정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이사님의 포트의 참견 들어볼 텐데요. 장기 방치는 지양하자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일단 뭐 종목 잘 샀는데 사실 2차 전지도 한참 막 뜨거울 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가 100만 원 정도일 때 사신 건데 이게 150만 원 갔다가 지금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서,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얼마를 목표로 사셨나라는 그런 사실 의문은 계속 좀 들고요. 제가 사실 이 시간에 보면 2차 전지 주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였나요? 2차 전지가 이제는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를 제가 다 종목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반등도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이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매수가까지 기다린다라는 전략, 그렇게 전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안타깝지만은 종목 교체를 하고, 제가 굳이 환승 종목에 하이브를 하나 적어놓은 이유는 장기 투자를 하실 때 당장에 막 뜨거운 종목보다도 지금 계속 횡보 중이거든요. 20만 원 근처, 지금은 이제 20만 원 조금 아래인데요. 이 가격에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이것을 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종목을 하셔라라는 이유로 가져온 것이,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노이즈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당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북미 지역 걸그룹 키차이 데뷔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올해 괜찮고 내년에는 더 좋고 BTS 완전체 거기다가 위버스 효과까지 더 좋기 때문에 네네. 이런 스타일로 장기 투자 종목을 좀 한번 뿌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이브로 환승 종목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임주아 파트너도 보겠습니다. 뭐 다 보유 의견 주셨고 급등 단타가 없어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삼성 SDI는 일단 8월까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88,000원이 이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거기 가격을 이제 픽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삼성중공업은 목표가 제가 보기에 16,000원에서 오버슈팅 나오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3분기도 실적이 그러니까 중공업은 처음에 계약금 받았을 때는 주가가 가는데 배를 만들고 있는 한 75% 구역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아실 수는 없어요. 기사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정도가 트레이딩이고, LNF는 그냥 보유하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아리랑 우주항공 ETF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LIG 넥슨은 비중을 넓혀서 가는 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15%만 더 추가 슈팅 나오는 점. 나머지는 루닛은 내년 2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소정님 두 분의 참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재 페이퍼코리아나 대림통상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거래, 단주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쏠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코오롱글로벌 우선주가 6%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3,000주 정도의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의미하게 짚어볼 만한 종목은 우수 AMS 정도입니다. 정규장에서는 11% 급등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현재 시간에서는 22만 주의 거래량 실리면서 3,5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격에 밀리는 종목은 삼화전자고요. 짚어볼 만한 종목 바로 플레이그램이죠. 투자주의 지정 공시에 현재 2%대 하락부를 켜내고 있고요. 정규장에서 분위기 좋았던 유진투자증권 1%대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대원전선 우선주가 1.7% 하락하면서 5,1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가격에 밀리는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또 오늘 신규 상장한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SOS랩이 현재 시간에서 상승률 하락률 사기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7% 하락하면서 13,74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15만 주를 넘겼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시간의 특징주 탑5 톡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탑5 5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우리바이오가 자리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정규장에서 장 막판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대 상승폭을 켠 종목인데요. 현재 시간에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는 그리드위즈입니다. 에너지 플랫폼 업체로 지난 6월 14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등에 업고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강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3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우수 AMS입니다. UAM 모멘텀에 차량 경량화 경쟁력까지 부각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마감했고 또 시간에서도 상승을 사겠다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수 AMS 관련해서 추가 반등을 좀 기대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예,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인기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우수 AMS의 경우에도 지난 분기 실적
게 있어서도 이제 역성장을 좀 보였지만은 이 고가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매출 실적이 좀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에 있어서도 좀 좋게 바라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뭐 작년에 5천억 원 정도의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3분기부터 이 매출로 좀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 3분기부터는 좀 지켜봐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이 전기차 부품 쪽에서의 포트폴리오 자체도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부품 성장세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이 우수 AMS의 경우에는 방점이 이 자동차 부품 그 자체에 있기보다도 자회사단에 있는 이 UAM 부품이 조금 더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예산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점에 있어서 뭐 UAM 테마 있어 항공용 인버터 그리고 모터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보이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신성장 동력 그리고 기존 사업의 동력 자체도 모두 살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3위 랭크된 우수 AMS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럼 2위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2위에는 아이큐어가 자리했습니다. 아이큐어는 제약이나 화장품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정규장에서는 전거래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재 5% 넘는 상승폭을 켜면서 특징주 2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조금 전 1.15조 원의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해상풍력 관련해서 설비 투자를 공시한 겁니다. 정규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탄력 있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가 내일장까지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뭐 바로 반응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일단 해상 풍력 시장에 있어서 뭐 지금 당장 개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SK 에코플랜트가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정도에 이 콥데이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증자설에 대해서도 그럴 예정이 없다. 그리고 대주주 매각설에 대해서도 그럴 의사가 없다. 그리고 넥스틸의 하부 구종용 강관 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넥스틸의 경우에는 강관 사업 그 자체만을 하는 것이지 하부 구조 물용에 대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품 공급에 도움이 될 뿐 경쟁자가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해소를 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의 기대감에 있어서도 좀 살아 있고 그동안 있었던 이제 루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SK 오션플랜트 앞으로의 성장성 계속 기대해봐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가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내일장 101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임주아 파트너는 콜마 B&H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성준 이사는 바이오 플러스를 오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주아 파트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 자, 어떤 점을 포인트로 가져왔나요? 콜마 홀딩스 자사주 매수 정리해볼까요? 2014년에는 회장님이 자녀에게 회사를 그러니까 경영권에 참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콜마홀딩스를 버리고 한국콜마 자회사에 주식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자공시 열어보시면 한국콜마 들어가 보시면 장녀와 차녀는 주식이 빵입니다. 0이에요. 다 팔아서 없고 그러면 도대체 장남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한국콜마홀딩스의 이름을 바꾼 콜마홀딩스 주식을 산 다음 다시 그 콜마 홀딩스로 콜마 B&H 주식을 사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을 잘 보면은 선크림 생산이랑 기능성 기능성 식품 생산이 다 콜마 B&H의 매출로 묶여 있거든요. 한국 콜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콜마 B&H 수급이 처음에 이게 들어왔던 날짜를 쭉 파악을 해보면은 자사주 매수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보통 자사주를 매수하기로 한 플랜들이 있을 경우 감사회견 보고서 시즌 끝나고 보통 5월에 사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한국 콜마 홀딩스 이름 바꾼 콜마 홀딩스랑
콜마 B&H 전자공시에서 지분 사들이고 있는 수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엔 이 수급은 뭐 급등과 급락이 이게 단순한 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는 한 19,200원에서 19,500원 상단 좁은 박스를 드리지만 사실 17,500원부터가 트레이딩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9,200원에 매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18,400원,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네. 사들이진 않을 테니까 뭐 23,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수급의 주원지는 선크림 파는 미국에 파는 회사 덩어리와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여전히 잘 팔고 있는 덩어리인데 중국에서 파는 게 사실 틱톡에서 10분 동안 팔면 보통 500억 정도 나오겠다. 한 판에 500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 향을 버리지 않은 콜마 B&H가 코스메카보다는 조금 더 비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김성준 이사 내일장 원어원 바이오 플러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증설 완료 해외 성과 기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필러 회사인데요. 한때 네.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4일 날 신저가를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저가를 기록을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10월에 이제 지금 현재 생산 설비의 3배 이상의 큰 그런 이제 충북 음성의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 GMP 인증받으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대형 설비다 보니 기존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바꾸면서 일부 제품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 좋았고요. 특히 또 해외 부분의 영업망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국내 매출 좋았습니다만 해외 매출 안 좋으면서 조금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부분들이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이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은 이미 품목 허가 받아서 판매 중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하이난에 있는 설비는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8월이면 이제 GMP 인증 허가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본격적인 이제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도 브라질이나 또 일본, 중동, 미국과 같은 해외 영업망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좀 정상화되는 내년이면은 이제 매출은 이제 크게 배 이상 증가할 수 있고 기존의 영업이익률 45% 정도 수준을 회복을 한다면은 주가는 좀 강력한 좀 상승의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오늘은 제가 1차적으로 지난번 하락 이전의 가격권 6,500원 제시해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10,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한번 타겟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의 포트에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